안녕하세요.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중반에 달아나둔 엄마입니다. 제 딸 이야기를 하려니 용기가 나질 않아 오래 망설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라디오를 대신해 듣던 이 사연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의 진실한 얘기에 힘을 많이 얻었던 사람이라 저처럼 한 분이라도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나니 그야말로 혼자 섬 어딘가에 뚝 떨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떠나면서 저에게 한마지막 말이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해 다 늙어서 누굴 만나 내가 무슨 춘이야 안 만나고 살아주면 더 고맙고 진심도 아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남편의 그 말이 제 가슴에 나왔어요. 안 만나고 살면 고맙다는 말이 서로 마지막 사람으로 남겨주지 않았듯이 아닐까 싶어서. 사실 이팔 청춘도 아니고 이 나이에도 우는 인연을 쉽게 만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대로 혼자서 남은 시간을 잘 보내고 싶더라고요. 하늘에서 더 슬퍼하지는 않을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자식은 결혼하고 나면 남의 집 식구라는 말들 하잖아요. 일 있는 딸이라고 형편에도 맞지 않게 일 잘 키우는 것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행히 사랑도 많이 받고 주어 대학과 직장에 가서 능력 좋은 남편까지 만나더라고요. 키우는 내내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애로 그렇게 잘 안 했지요. 그런데 혼자일 때랑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고 옆에 사위라도 있으면 전화를 얼른 끊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많아지니 따라 고전처럼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횟수도 많이 줄었죠. 그래도 심적으로 우리 딸이 이 세상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어요. 남편은 가구 무기력하게 침대에만 누워 보내던 시간을 벗어났던 이유 중 하나도 모두 딸이었으니까. 요즘 딸의 사위가 사업이 바빠졌다 보니 함께 챙길 것도 훨씬 많아진 것 같았죠. 그 사이사이에서도 그래도 절대 빼놓지 않고 챙겨줬는데 그것도 꼭 자식한테 짐이 되는 기분이 더라고요. 엄마, 오늘 밥은 버거야? 엄마, 밥 얼마나 잘 챙겨 먹는데 살쪘었어? 혼자라서 귀찮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알았지? 내가 한 후 택배로 보냈으니까. 밥하기 싫은 날은 구워서 먹어. 대형, 엄마, 정말 괜찮아. 나는 오래 출 알아.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네가 엄마 챙겨주는 건 고마운데 엄마 이러니까 자꾸 너한테 짐 되는 것 같아서. 싫어. 엄마가 너희 챙겨줘야지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 이 짐은 무슨 전화만 하지. 내가 가보지도 못하는데 같은 서울도 아니고 어떻게 여길 자주 오겠어. 아야, 엄마가 정신이 통 없어서 단천도 못해 보냈다. 나 이제 어느 정도는 해. 엄마 반찬 안 받아도 돼. 그나저나 강서방 사업은 잘 되어가지. 그 사람이야. 이러려고 사는 사람인데 잘하겠지? 그래도 밖에서 사람 만나고 오면 지치는 법이 집에서 뭐 하나라도 네 손으로 해서 먹이고. 요즘 세상 좋아져서 다 배달이고 사 먹는 건 듣는데 그래도 꼭 한 끼 정도는 이가해서 먹여. 알았지? 내가 누구 딸인데.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어? 엄마한테 전화 적당히 하고 괜찮으니까? 이렇게 달 전화가 올 때마다 더 발 큰 목소리로 웃으면서 받아도. 가족으로 지낸 세월이 오래라 그런지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래서 딸 얼굴은 보지 못해도 수시로 오늘 택배로 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묵묵히 저희 챙겨주는 의젓한 다의 모습을 보니 이제 제가 의지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되더군요. 딸은 결혼할 때부터 뭐든 혼자 모은 돈으로 100원 하나 안 받아가고 다 알아서 척척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늘 부모로서 우리 딸 야무지게 잘 컸던 생각과 동시에 해준 게 없다는 미안함이 커지더라고요. 그래도 남들보다 신혼도 더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모든 게 안정감이 있어 보였어요. 딸이 걱정 없이 사는 것만큼 부모로서 죽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까? 딸이 연락도 없이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가 집에 왔다는 것도 좋았지만 따로 보내줄 시간을 생각하니 더 좋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올 생각을 했어, 엄마? 너무 좋다.
선물처럼 오려고 연락도 안 했지? 아유, 올 줄 알았으면 맛있는 거라도 해줬으면 쓸 텐데.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아이코, 내 정신 좀 바꾸려고. 그나저나 우리 딸 배고프지? 당연히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밥은 나가서 먹자. 근데 혼자 왔어. 아이, 집이 지금 난장판이야. 우리 곧 이사 가는데? 이서를 오디로 건물 사서 관대 남편이라거든. 이수를 나는 잘 몰라. 어머나, 강서방 정말 대단하다. 큰 나이에 벌써 엄마가 도와줄 건 없어. 아니, 그래도 짐 날 것을 짐도 많을 텐데 엄마가 그걸 왜 도와? 저 사람 시키면 돼. 이상하게 나한 지금 쭉도 좋은데 남편은 넓은데 좋아하더라. 고 배부른 소리. 당연히 사람이 능력되면 넓은 들 가야지. 사때 두 분 집에 살게 하는 것처럼 부모 속상한 게 없는데 엄마가 다 좋다. 이제 엄마도 와서 쉬다가 엄마 방도 만들 거야. 이제 시댁 어른들하고 엄마도 오셔서 쉬다 갈 수 있게 방도 만들려고. 남편이 그걸 되게 하고 싶었대. 대방을 왜 만들어 얼마나 있는다고. 아, 밤만 와서 괜찮아 엄마. 근데 나촌스럽게 이렇게 넓은 집 처음 살아봐서 종수 아기가 겉만 잊고 있지. 남편이 내 말 듣더니 나도 로 주인들. 팔전은 아니라 사그래 그 말이 맞다. 정말 내가 청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사람 쓰겠대. 그래서 가겠다고 한 거야. 넓은 집만 사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 그게 엄하나 관리하는 게 훨씬 일이야. 그런 뜻에서 돈이 쇠더라고. 그렇다고 청소하다가 하루를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내 아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 그러게. 아빠 오십 나서 춤추고 그랬을 것 같은데 주책 부리고 난리가 났을 거야. 딸과 맥주도 한잔하면서 보내고 나니 하룻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딸을 데리러 온 강서방의 손을 붙잡고 아, 이러다가 어쩌면 이렇게 큰 일을 다 해냈어. 이제 수술 아이도 생각하고 그래야 하니까요. 자네는 좋은 아빠 될 거야. 사든 어른도 좋아하시지? 저희보다 어떻게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불암 있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대견한지. 내가 존경스러워. 왜 그나저나 자주 못 해봐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이제 자주 오세요? 그래, 이사하면 내가 한번 갈게 해. 저희가 방도 따로 마련해 둘 테니까 언제든지 쉬다가 가세요. 공사하고 짐 정리하느라 정신없어서 연락은 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걱정 마시고요. 나중에 모시러 올게요. 아요, 둘이 잘 살아주는 걸로 고마워요. 정말.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 괜히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큰 집으로 가면서도 양가 부모님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사회를 보니 우리 애가 정말 사람 하나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날 동안 점점 달 연락이 뜸해지고 시작하더라고요. 전화를 걸면 사위가 대신 받아서 안부를 전해주는 일이 많았죠. 아, 자음일. 잘 지내시죠? 이사는 잘했나 궁금해서 이사 갈 때는 간다고 해대더니 보니 카와서 힘들어서 요즘 정리하고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있어요. 이 사람도 체력이 점점 갔잖아 봐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해본 거야? 아, 나중에 전화 드린다고 하네요. 그래, 알았어. 바쁘더라도 잘 챙겨 먹고, 그리고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더라고요. 원래 제 딸 성격이면 집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사소한 것도 다 이야기해주는 성격인데, 아무 소식도 없는 게 불안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때또 어김없이 사위가 받더라고요. 점이 더 장모님 아태영인 또 바빠요? 요즘 이 사람이 거의 1층에 살다시피 해요. 핸드폰까지 놓고 다녀. 아, 이 얼마나 바쁘면 건물 관련을 하고 계속 집 밖에 있어요? 건물관리사. 학생들이 여기 올라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부터 주차도 그렇고 건물주라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네요. 신경 써야 할 게 많은데 워낙 그 사람이 또 꼼꼼하잖아요. 본이 성격에 가서 봐서 그렇나고요. 그래서 바쁘구나 요즘
물에도 이런 걸 남의 존과 맡기가 그랬소. 그럼 두 사람이 하면 더 좋지. 종소도 며칠만 원 하면 안전 엉망이에요. 그럼 바쁘게 사안하는 이사는 잘 맞춰 쓰려나 궁금해가지고 그러며. 어머니 초대를 조마건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 신경 쓸 것 없어. 아, 그리고 어머니 계좌 그대로 조금 제가 용돈 좀 더 드렸습니다. 상황 될 때마다 자주자주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예, 저희가 안정되면 어머니도 초대할 테니 지금은 통 정신이 없어요. 사는 것도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집 어른들이 그나마 가까이 있으니까 와서 도와주시기 나름인데 들어있는 가게도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당연하지. 근데 갑자기 무슨 용돈이야? 이사하느라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제가 어머니들을 여유는 2초 눈치 없이 고맙다고 하고 받아도 되는 거야? 그래 주셔야 제 마음이 더 좋습니다. 알았어, 강소광. 고마워. 그렇게 사위와 전화를 끊고 난이 따귀를 맞았어요. 엄마 미안 안 돼, 전화 그만해. 내가 시간 나면 할게. 그걸 보는데 서운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오더라고요. 이사 가고서 전화 한 번 해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그냥 잘 갔다는 말 한마디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잘나서 말을 하나 싶어서 속상했지만 사회와 이대로 워낙 정신없는 상황이면 예민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죠.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 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 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 하나가 집을 올라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아 맞다 일 서울 갔다가 신기한 일이 있었잖아. 왜 언니 딸하고 똑 닮은 사람이 있는 거야? 우리 달아.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언니 다른 부잣집 사모님 아니야? 어디 수건는들 그냥 건물인데 아코지도 아니고 보니깐 출창 알리하면서 그 안에서 차는 모양이더라고. 걔 집도 아닌 박스 같은 데서 사는 여자 같던데 일일이 시간 재서 톤 받더라고. 노숙자 데려다가 싹이 부려먹는 건과 요즘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신기해서 갈까 마이가 있다니까. 근데 얼굴이 너무 태영이하고 닮아서 40대가 굴을 비쳤어. 왜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 진기하더라. 그 정도로 날 맞아서 그래, 내가 헷갈릴 정도였다니까. 그나저나 태영이 사한 집은 값싸서 잘 문화이에 정말 대단하다. 안일 건물 관리하느라 바쁘더라고. 구괴부 그렇게 파올 일이야 모르지? 안 살아봐서 그래? 요즘 얘들은 부모하고 연락하는 것도 피곤해해.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난 후 서운했던 마음이 걱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와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이사한 지 벌써 석 달이나 됐는데 연락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어요. 다음 날이 되어도 제 문제에 답이 없더라고요. 잘 지내세요. 용돈을 보냈으니 확인하세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돈을 받는다는 뜻으로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 감정에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걱정돼서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돈을 원하는 걸로 오해하는 모습에 괴로워했어요. 엄마 걱정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보내드린 돈을 다시 받아주세요. 라는 말로 다시 송금했으니까 제대로 이해하시리라 생각했어요. 연락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알겠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 마음이 안 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내 딸과 닮았다는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내 딸 닮았다는 영상 그 좀 볼 수 있을까? 동생은 당연히 제 딸의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혼자가 내내 심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언니는 따로 사는 거 알면서 편을 힘을 다한다. 닮아다니까 한번 보고 싶어서. 그리고 영상 속에 움직이는 그 여자의 걸음걸이, 손짓, 그 모든 것을 저는 제 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걸 뭐라 설명 아직 모르겠으나 엄마로서 느낄 수 있는 직감이었죠. 저는 동생에게 전달받은 주소로 무작정 향했습니다. 보고 나면 그게 제 실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서울에 도착하니 9시가 넘는 저녁이 됐더군요. 의류 유리한 건물 주차장 구석에 덕지덕지 박승 몇 개를 이어 붙인 걸 이불 삼아 덮고 자는 사람이 바른 눈에 보였습니다. 살며시 다가가 박스를 열어 젖히자채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쫀. 채영아, 엄마야. 엄마, 엄마 말하지 마. 괜찮아, 아무 말도, 아스마 괜찮다. 괜찮아, 엄마와 쓰니깐 죄했어. 가자, 얼마나 추울까. 그렇게 전 믿을 수 없는 몰골로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딸을 데리고 근처 호텔로 들어가 하룻밤을 묵고 다음을 겨우 균을 차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쉬고 나니 그제야 딸도 기운을 찾더라고요. 야외에서 지내는 생활이 오래된 이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그날 딸의 그 모습을 본 뒤로 저도 순간 눈이 돌아 제대로 복수해주겠다는 마음밖에 안 되더군요. 1. 2.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사람이야. 시댁 식구들이 들어오더니 날 밀어내더라고. 홈 나한테 전화도 하지? 1. 이토망이라도. 7. 3. 엄마, 사방이 CCTV. 내가 사라졌다고 하면 금방 붙잡히더라. 그래서 한 번 했다가 포기했었어. 그래도 어떻게 그 세월을 참고 많이 써니었고. 엄마는 너 문자만 보내고 연락하면 돈만 보내니까 그거 서운하다고 그러고 있었잖아. 미안하게, 괜찮아. 엄마. 뭐가 괜찮아? 저녁에 삼촌 들어올 거야? 내가 불렀어. 회에 어쩌려고. 그래, 내가 그 인간들 멀쩡히 살게 절대 안 돼. 우리 딸, 이렇게 만든 거 평생 손이 발이 되게 필요도 모자라게 만들어줄 거야. 귀한 딸 보내줬더니 감히 꼴로 만들어. 그리고 유일한 지원군, 인재 오빠와 남동생이 불러. 이 일을 알리자 아이 눈 감형부터 제대로 벗겨야겠다. 재화, 삼촌들, 미주, 이 새끼 내 앞에 무릎 꿇린다. 내가 사회사와 건물로 찾아가 그동안 했던 짓을 현수막으로 대문짝만하게 고자. 점점 세입자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이 기세를 몰아 경찰서에 사위를 학대로 신고했죠. 결국 비싼 건물까지 사놓고 놀리고 있게 된 사위는 우리 가족 앞에 와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뭐, 온 동네 다 소문났어요. 하실 만큼 했잖아요. 마음 풀릴 때까지 사죄 드릴게요. 이 새끼. 마음이 아플 일종이야. 호, 처지. 평생 가도 모자란데 고 저기고 하나 가지고 무슨 사죄해야. 내 딸 밖에서 버틴 거 생각하면 너희. 우리 집 마당에서 덜덜 떨게 주고 싶어. 내가, 여보, 이분들 설득 좀 해주어. 콜이 좋다, 인간아. 깡통 건물주기 생겨날 결국 다른 건물 값을 큰 부분을 위자료로 받게 되었고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 발목을 잡았던 CCTV도 법정에 선살리는 증거가 되어서 저희에게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시 돌아온 제 딸과 단 둘이 살고 있어요. 그 시간이 상처가 커서 아무것도 못하고 셈인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지난 일을 빨리 극복하고 자 길도 찾고 예전처럼 밝게 지내주니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가고 허전했던 집에도 활기가 생긴 느낌이에요. 요즘은 딸아 같이 저녁을 해 먹을 생각에 설레고 행복합니다. 딸의 삶을 되찾게 된 이야기인 여기까지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